우리 주방에 뭐 필수품이다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는 건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알루미늄 포일 진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오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정한 경우에 아주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에 과다하게 노출되면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루미늄에 과다하게 노출된 분들은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 그 치매에 걸릴 위험도 많이 어머나. 높아진다고 미국의 연구 결과들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알루미늄 노출은 피하셔야 됩니다. 어휴. 저 알루미늄 이 포일 사용할 때마다 궁금했던 게 강 네. 교수님, 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을 요 광택 나는 부분에 닿게 해야 돼요? 아니면 광택이 없는 부분에? 이게 다르면 이거 맨날 고민되거든요. 아, 광택 없는 데지. 왜냐하면 광택이 그거? 있는 데는 뭔가 코팅이 더 발라져 있을 것만 같아. 아니 왠지 아니 광택 있는 부분만 김밥집마다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광택 있고 무광택 정도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견들이 분분한 경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다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무광택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쪽을 하시든 크게 걱정하시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기본적인 순도가 99.9%짜리 고순도 이제 산화 알루미늄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추가 설명드리면요. 네. 왜 광택이 나냐면 이게 아변롤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어요. 네. 아변롤이라고 해서 이제 원통형 금속에 이제 그 두 개가 말려가면서 알루미늄 호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통형 금속에 닿는 쪽이 이게 광택이 나고요. 닿지 않는 쪽은 이제 무광택인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이제 직접 닿는 쪽에 금속에 닿는 쪽이 좀 마찰료를 줄이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가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변유라고 하는 기름칠을 좀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택 나는 쪽에서 기름 성분이 미세하게나마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소에 음식 보관하실 때 포개실 때 무광택 쪽에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광택. 아, 무광택이었어. 무광택 맞았네요. 무광택이었어.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 안전할 것 네. 같긴 하고요. 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일은 가급적 장시간 조리는 피하라. 근데 사실 포일은요, 제가 좋아하는 곱창을 구워 먹거나 맞아. 아니면 고기를 삼겹살. 굽거나 아니면 화로 밑에다가 이 감자 고구마 싸가지고 탁 던져놨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 뒤에 꺼내 먹는 요게 맛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럼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성분이 농점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 이게 기본적인 순수 알루미늄이 아니라 산화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100도 이상만 노출돼도 미세하게 빠져나온 성분들이 있습니다. 오. 그런 것들이 음식에 묻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체내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열에 노출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갖다 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포일과 실험해봤더니 실제 그 용출량이 좀 미미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실제 우리가 알루미늄 먹더라도 우리 인체 메커니즘이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다행이다. 무조건 안심해도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신장 기능이 또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신장 기능이 있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가급적이면 알루미늄 노출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고온에 5분 정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고온 고압에 너무 오랜 기간 오래. 노출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리 시간 온도뿐만 아니라 음식의 종류도 따져야 되는데요. 오. 아, 이것도 제가 잘못하고 있던 거. 짜고 신음식에 사용하지 말자. 근데 삼겹살 굽고 신김치를 그 기름에다가 자갈자갈자갈 구워야지 진짜 맛인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김치 올리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이. 뭐 이런 약간 또 장아찌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치라든지 염분 높은 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마토나 식초 같이 산성도가 높은 음식에 알루미늄 포일이 직접 닿을 경우에는 실제 과량의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되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조리용으로는 여러분들 거기다 불판에 고기 굽지도 마시고요. 예. 조리용으로는 갑자기 쓰지 마시고 갑자기 감싸는 용도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감싸더라도 역시 염분 높은 거, 산성도 높은 거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예. 가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서리 쪽에 몰릴 때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위험하지. 절대로 알루미늄 호일은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근데 요즘 돼. 많은 분들이 또 알루미늄 포일 대신에 이걸 사용합니다. 뭐냐면요. 종이 포일인데요. 맞아. 바로 이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200도 이상 고온 조리는 금물이다. 강상욱 교수님, 네, 내용 설명해 제가 주시죠. 요즘 종이 포일을 깔고 요리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뭐 미생적으로 고등어도 보이는데. 구우시고 고기도 구우시고 안전할 하는데요. 것 같아요. 고온에 너무 노출할 경우에는 이게 자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순수 종이가 아닙니다. 순수 종이가 아니고 겉 위에다가 내수성과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성분을 코팅하는데요. 그래요? 일명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폴리실록세인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코팅돼 있습니다. 폴리. 근데 이게 사실은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염분이 높거나 산성도가 높아도 유해 물질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고온에 노출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보통 이게 여기 제품명에 제품 겉에 무슨 내열 온도 220도, 240도 적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220도라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그 플라스틱 조직이 본격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분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연구 논문도 있는데요. 160도만 넘어도 실제로 플라스틱 그 조직이 분해돼서 빠져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시키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가스불이 평균 온도가 1000도입니다. 1000도인데 1000도에다가 프라이팬 올려놓으면 프라이팬 표면 온도도 최소 200도 이상 그냥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다가 종이를 깔고 고등어 구우시면요. 과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과량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고온에 노출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내열성이 높다는 거지 이게 난연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자칫 너무 고온에 오래 노출하거나 불에 직접 닿으면 화재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0도 이하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거 파는 사람들이 이런 거 왜 안 알려줘요, 근데? 아니, 써 있을 거예요, 분명히. 써 있었나? 내가 안 읽어봤나? 아무튼 잘 읽어봐야겠는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하셨잖아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 엄청들 신경 쓰거든요, 교수님. 예, 신경 많이 쓰셔야 네.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5mm 이하의 작은 그 플라스틱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요즘 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렇게 혈액소를 떠다닐 정도로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암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장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장, 뇌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체계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주변에 방금 전에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뭐 물티슈라든지 티백, 또 알갱이가 있는 화장품, 그다음에 종이컵 등 곳곳에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피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방용품도 살펴볼게요. 이 랩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P2를 확인하라? P2 뭔가요, 이게? 예, 강 교수님? P2라고 하는 건 폴리에틸렌의 약자인데요. 네. 이 P2인 경우에는 또 P2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LLDP, 뭐 LD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P 들어간 것들은 사실은 평소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PVC 계열의 랩이 지금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저런 폴리에틸렌이 들어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PVC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소제, 특히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랩들이 지금도 사실은 법적 허용치의 기준 내에서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러 가지 뭐 고기를 마트 가면 고기 감싸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 많이 뜨거운 열기에 닿는다든지 기름진 거에 오래 닿게 되면 실제 가소제 성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근데 자꾸 이제 뜨거운 거 보관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거라든지 뜨거운 기름을 피하시고요. 반드시 뭐 다 조리가 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재료 보관용 정도로 감싸시는 거 용도로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어떤 뭐든 폴리에틸렌 이런 그 외에 뭐 플라스틱 랩 같은 것도 많이 개발된 게 있으니까요. 그런 예. 것들도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어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선생님. P2하고 PVC하고 네. 뭐가 써야 되고 뭐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P2는 써도 되고 네. PVC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제일 PVC는 좀 피하자. 예, 피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요거군요. 쓰더라도 네. P2를 써야 사용하도록 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주방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비닐백이나 지퍼백 같은 경우. 네. 이런 거 사용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예, 역시 비닐팩이든 지퍼백이든 이제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냐면 앞서 나온 대로 역시 폴리에틸렌 계열 많이 쓰고요. 여전히 PVC 계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에틸렌 계열이 PE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HDPE, LDPE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PVC라고 적혀 있다면 가급적인 비닐팩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라고 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갑자기 뜨거운데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해동시킨다고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리기도 하는데요. 그러게 되면 실제 그 조직들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돼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냉동에도 보관해도 되는데 저런 소재들은 냉동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음식물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꺼내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 과량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물을 흘려서 해동시킨 다음에 음식물 꺼내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